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일 내일신문. 오늘의 제목은 아베 총리 퇴임과 함께 아베노믹스도 도마에 올라. 일본 언론 성장률 급속 후퇴 등 문제 제기, 고용 확대 성과 있지만 비정규직 격차 커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28일 총리직에서 전격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2012년 말 집권 이후 7년 8개월 동안 아베 정권이 이루어낸 경제적인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계의 화살이 불러온 변화.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신속하게 과감한 경제 정책을 내걸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표적인 금융 완화, 과감한 재정 지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이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아베 총리는 2013년 9월 미국 뉴욕 정권거래소를 방문해 마이 아베노믹스라고 주장하면서 과감한 경제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아베 정권은 2013년 6월 일본 부흥 전략이라는 중장기 경제 전략을 통해 명목 경제 성장을 10년간 평균 3%, 실질 성장률 2%라는 고성장 목표를 내걸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1일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를 통해 국내 소비 활성화를 가져온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면서 아베노믹스가 막판 힘을 잃으면서 물가 상승률은 2% 목표와 저성장 탈출을 실패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 기간 고용 상황은 확실히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집권 전에 2012년 완전 실업률 4.3%였던 것이 지난해 12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가 급속 급락하면서 내수 산업을 위주로 고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졸 취업률은 100% 육박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에 경제 실적을 묻는 질문에 20년 계속된 디플레이션 세계의 화살을 쏴서 4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임기 중에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대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아베 총리는 또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지방의 쇠퇴를 방어하기 위해 외국인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엔저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를 통해 관광 입국을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입국 4천만 명의 목표를 내걸고 각종 정책을 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3만 1,880만 명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퇴임하면서 아베노믹스 언급 안에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28일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단 한 차례도 아베노믹스는 용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베 총리는 스스로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업 실적 개선 등의 호조는 있지만 임금과 물가는 오르지 않고 소비도 침체됐다면서 주가는 취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아베 총리 임기 중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체로 비정규직인 급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는 정규직에 비하여 2배 이상 빨랐고 이에 따라 전체 노동 인구에서 비정규직인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육박하였습니다. 실질 임금 증가율도 마이너스 대가 많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아베 총리 집권 이듬해 2013년 세계 경제 회복의 틈타서 명목 성장률은 2.6%까지 치솟았지만 2014년 소비재 인상률을 계기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는 사실상 성장률이 정체하더니 지난해 10월 소비세 추가 인상과 올 들어 확산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본의 GDP의 성장률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 계기로 달성하려고 했던 GDP 600조에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올해 2분기 일본 명목살 GDP의 506조 엔으로 아베 총리 취임 때 2012년 4분기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는 물가 상승률을 둔화되었습니다. 취임 직후에 2013년 1월 일본은행과 공동성명에서 물가 안정 목표의 선정한 2%의 성장은 2014년 2.6% 깜짝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빼면 이후 0% 전후의 물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합산 출산율 목표 1.8명을 내걸었지만 지난해 가임 여성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 4년 연속 저하하였습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일본의 총 인구는 이미 11년째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0만 명이나 인구가 줄었습니다. 뒤로 가는 국가 경쟁력.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순위에서 일본은 지난해 OECD 가맹국 가운데 1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20년까지 세계 3위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이후 새 정부의 과제를 실은 특집 기사에서 아베노믹스는 거액의 재정 지출과 일본 은행의 금융 완화로
경제를 떠받쳐 왔다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인재교육의 과제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관련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자민당의 정책 입안 능력은 함량 미달이라며 돈을 나눠주는 방법만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자민당은 소비세율을 원안대로 돌려야 한다거나 50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면서 감세나 재정 동원에 대한 요구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3대 시중은행의 한 간부는 지난 7, 8월 일본의 국채의 신용도는 하락하였고 당연히 조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위기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일본은행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금리를 억제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실탄을 지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총자산은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430%나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중앙은행이 국내 총생산 대비 100%가 넘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일본은행뿐입니다. 이 신문은 차기 총리의 과제와 관련 코로나19에 대한 수요 감소에 의해 고용 대책과 기업의 구제책은 필요한 지출